토트넘 핫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맨유를 상대로 많이 고전해왔고 경기 전에 저희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옵타의 슈퍼컴퓨터 그리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전망이 얼추 좀 맞았던 결과가 나왔어요. 경기 내용적인 부분은 솔직히 토트넘이 살짝 밀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은 맨유는 결국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를 좀 드러냈었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또 이제 미친 선방을 펼쳐 보이기도 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금은 수비 쪽에 신경을 쓰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뭐 평균 위치라던가 또 이제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갔죠,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갔던 것들도 어느 정도 통용이 있다.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을 활용한 측면 공격을 약간 이거는 울버햄튼이 했던 거를 조금 따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저는 전술을 구동한 게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텐하 감독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라고 해도 좋을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양팀 감독은 경기 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현지의 평가는 어떤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결과 말씀드린 대로 2대0 승리였는데 흥미로운 기록을 이제 영국 BBC에서 소개를 했어요.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려 개인적으로는 리그 홈 경기에서 49연속 무패 중이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요코하마 마리노스, J리그부터 셀틱, 스코틀랜드 리그를 거쳐서 이번에 토트넘에서 첫 리그 홈 경기 치렀잖아요. 41승 8무라고 합니다. 예, 물론 뭐 그 셀틱에서 홈 무패는 거의 뭐 당연한 거에 가깝다 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코하마는 사실 뭐 J리그의 강팀이긴 해도 또 홈 무패로 맞췄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기록인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와 한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일단 만족스러워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토트넘에서 첫 공식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공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맨유가 더 좋은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경기를 풀어낸 것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열세임에도 이긴 것을 좋아하느냐. 경기 전에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냐? 우리는 20살짜리 선수도 있었고 22살도 2명 있었다. 어린 팀이었다. 그런 어린 선수들이 힘든 상황에서 용기 있는 플레이를 했다. 젊은 선수가 성장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저 젊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맨유에서는 더 젊은 가르나초가 좀 실수를 많이 했죠. 예. 가르나초가 진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안 좋아요. 예. 이번 시즌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운트도 계속 겉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다가 부페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헤딩 그거 놓쳤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멘붕 왔는지 갑자기 부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세미르도 분명히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는 테나 감독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운트와 부페를 공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카세미르한테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려요. 도리어 에릭센이 교체 투입되고 나서 다시 흐름을 가져왔었거든요, 맨유가. 예. 저는 테나 감독이 마운트 영입한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양팀 모두 젊은 선수, 어린 선수도 있었고 베테랑도 있었는데 그 두 측면 모두 토트넘이 나왔다.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팀의 주장인 손흥민 그리고 부주장인 메디슨에 대해서도 이 둘이 경험 있는 선수들인데 훌륭하게 잘해줬다 얘기를 했고요. 또 팬들의 응원도 좋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경기 스타일의 일부를 보여드렸다. 그리고 충분히 고무적인 모습인데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고 더 승점도 쌓겠다. 의기양양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멘트에 대해서 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BBC의 문자 메시지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메시지만 딱 받아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 팬이거든요. 케인이 떠났지만 괜찮다. 우린 시스템과 스타일을 갖게 됐고 농담으로 케인이 문제였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팬들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케인이 있었으면은 지금 축구가 더 잘 구동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하고 전체적인 경기 내용들은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결국 최전방에 있거든요. 예. 히샬리송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극도의 부진을 보인 상태로 가장 먼저 교체 아웃됐죠. 예,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중간 공격수로 가서도 또 괜찮은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 어찌됐거나 팬들의 반응은 결과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경기 내용도 좋다. 축구가 돌아왔다. 내 축구팀이 돌아왔다 하면서 NG 감독 컴온 이런 얘기들이 많네요. 빅 NG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팬들의 반응이 좋은데 반면에 지금 맨유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테나 감독도 이제 매치 오브 더 데이와 인터뷰를 했는데 원론전 얘기를 해요. 이게 패배한 팀의 감독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나 살리지 못했다. 페널티킥도
얻을 수 있었는데 불리지 않았고 다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페널티킥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은 특히 핸드볼은 페널티킥이 불리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팔이 벌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의 문제긴 하죠. 심각한. 테나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이제 경기력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팬들의 반응이나 또 해설진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윙어였던 크리스 워들이 BBC 라디오 5에서 해설을 했는데 토트넘은 훌륭했고 맨유는 끔찍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토트넘이 이길만 했고 맨유의 경기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맨유의 경기력 자체가 저는 뭐 완전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몇몇 확실한 문제점들이 보이긴 했죠. 특히 이제 마무리에서의 문제점이 너무 크게 보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난 울브스와의 경기에 이어서 연달아서 맨유가 조금 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원정에서 계속 안 좋은 테나그 감독 부임하고 나서 내내 지금 원정 가기만 하면은 승리하지 못해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이길 거라는 예측들에 그게 상당히 많이 얘기들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맨유 현지 팬들의 반응도 보면은 끔찍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뭐 혼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팬이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요. 테나 감독의 전술을 탓하는 일부 팬들이 있는데 선수들을 봐라.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선수들이 문제고 지난 시즌에 오히려 4위를 차지한 게 행운일 정도로 탑4급의 선수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팬들도 있었어요. 선수들이 부진했던 것들도 맞긴 한데요. 저는 근데 테나 감독의 선발 라인업 자체에 문제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운트를 그렇게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마운트가 능력 있는 선수였죠 한때. 근데 첼시에서 부진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넘어온 가운데 그러면은 지금 같을 땐 검증된 에릭센을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현지 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프레드가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예, 실제 근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프레드가 훨씬 나아요. 특히 카세미르의 짝으로는 훨씬 낫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역시 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해서 이번 경기 승리의 선수 대표로 BBC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연히 특별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유를 상대로 이 경기장에서 처음 이겼다.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고 추가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100분을 뛰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흥미로운 질문까지 나왔어요. 이게 아마도 케인 선수도 이제 떠나기도 했고 지금 경기력 달라져서 그런데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이제 BBC의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아직은 이르다. 다만 그런 걸 이루려면 모든 걸 바쳐야 된다. 기분이 아주 좋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나아가겠다. 좀 희망찬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인터뷰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평가도 좋았습니다. 통계 매체인 폼몹의 평가를 보면은 중요한 골을 넣은 사르 선수가 8.5점으로 MOM을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도 8.1점, 그러니까 전체 2위에 해당하는 평점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드리블과 이제 찬스 메이킹을 상당히 많이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두 번째 골에서는 기점 역할도 담당을 했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평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반면에 히샬리송이 5.7점으로 최악의 평가,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쿨루셉스키도 6.9점이었으니까 물론 메디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영향력에 비해 평점이 낮게 나왔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비수마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비수마가 지금 공식 MOM은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타고 있거든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기록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소파스코어도 마찬가지로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주다 보니까 파페사르가 8.5점, 다만 이제 이 비카리오의 폭풍 선방에 좀 많은 가중치를 줘서 8.3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7.9점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카리오가 이 경기 MOM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비카리오의 그런 눈부신 선방들이 아니었으면은 그러면 경기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1대0 스코어가 상당히 오래 갔잖아요. 거기다가 막판에 2대0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후스쿼드닷컴은 이제 상위권 선수들의 편차가 좀 적은데요. 사르가 여전히 7.9점으로 최고 점수긴 한데 비카리오 7.8점, 손흥민 7.7점, 그리고 비수마 7.7점. 뭐 두루두루 잘한 선수들의 평점들이 좀 비슷하고 이제 포로 선수가 골대 맞춘 장면이 이제 표기가 돼 있잖아요. 7.4점인데 그 슈팅도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나왔던 장면이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79%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회 창출이 4개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 중에 하나는 빅찬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도 5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켰고, 이게 다 이제 위험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 특히 2번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사라가 슈팅으로 가져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라운드
라운드 볼도 9번 경합해가지고 6번 승리를 하면서 또 이제 파울도 2회를 얻어내면서 비록 슈팅은 한 번밖에 없긴 했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측면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후반 와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조금 바꾸긴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전반전에는 계속 사이드만 밟고 다녔는데 후반 와서 그래도 조금 중앙으로 이동을 조금 시키면서 박스 안에 영향력이 발생했고 저게 이제 히트맵에서도 저 안쪽에서 기록한 게 다 후반전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에 둘 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점차 경기를 치르면서 해소되어 가는데 현지 기자들이 평가를 내린 그 평점들을 보려고 해요. 이제 기록이 아니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시선인데요. 일단은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말씀하신 대로 2부 비수마를 공식 MOM으로 선정을 하면서 평점 9점을 줬고요. 비카리오도 9점, 메디슨, 쿨루셉스키, 사르가 8점이고 손흥민 선수는 7점 받았고 최저 평점이 바로 히샬리송 6점입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는 다 뭐 공감하는 평점인데 클룹세스키 8점이 공감이 예, 안 가네요. 약간 쿨루셉스키가 좀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사실 이 경기는 클룹세스키와 히샬리송 이 둘이 가장 안 좋았던 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괜찮게 플레이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 이제 댄킬 패트릭 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매체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평점 소개드리면 7점인데 평가도 좋았어요. 안쪽을 파고들면서 위협적인 모습 보였고 또 슈팅이 루크쇼에게 막혔다. 그리고 영리한 패스를 통해서 그 사르가 이제 두 차례 연달아 슈팅했던 그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했고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이제 몸을 던졌지만 맨유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고 슈팅도 못했고 자신의 역할 뛰어난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 속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풋볼 런던에서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7점을 주면서 왼쪽 측면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모두 활용해서 맨유 수비진을 공략했다. 특히 이제 바란을 제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그게 박스 바로 바깥에서 이제 사이드에서 돌파를 해서 갔던 장면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도지 메디슨과 잘 연결되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전 경기와는 차이점이에요. 그 개막전에는 우도지 메디슨과의 호흡이 조금 안 맞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는 그래서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우도지 메디슨과 상당히 잘 패스를 주고받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피치를 떠난 후에는 중앙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히샬리송한테는 평점 6점을 주면서 가장 낮은 평점이죠. 이게 그러면서 볼을 쥐고 홀드업하거나 달려 들어가는 플레이가 많았다. 좀 보면 최전방 공격수를 홀드업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케인이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린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많은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보다는 기회를 본인이 살리지 못했다에 더 가깝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체 투입된 페리시치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7점으로 좋은 점수들이 나오고 있고요. 90미닛의 평가를 보면 이제 이게 조금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쿨루셉스키 6점, 히샬리송 5점, 손흥민 선수 7점으로 공격진 중에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탈장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회복했고 이제 마침내 우리가 지난 시즌 보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의 순발력과 자유로움을 좀 볼 수 있었다. 직접 본인이 이제 달려 들어간 것뿐 아니라 정교한 패스. 솔직히 이날 손흥민 선수 패스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뭐 패스 성공률은 낮은 편에 속했지만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79%였으니까요. 예. 하지만은 그게 그 조금은 도전적인 패스들을 많이 시도해서 그랬던 거였고 저도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많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슈팅은 여전히 조금 주저하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슈팅을 때릴 수 있었던 기회 때 주저하면서 못 때리는 장면이었던가. 그리고 또 이제 유일했던 슈팅 장면이 블럭에 막혔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두 번의 슈팅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더 끌고 하다가 루크쇼의 태클에 막혔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또 패스를 하면서 슈팅 안 한 장면도 있었는데 요거까지 돌아온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진면목이 나오지 않을까. 히샬리송은 5점인데 역시나 페널티 지역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9번 공격수로 제 몫을 못했다는 것이고 쿨루셉스키가 물론 뭐 기여를 아예 못한 건 아니지만 자신만의 독창성을 더 보여줘야 된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아니 이전에는 그러니까 오른발로 바로 크로스도 종종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접고 왼발로 하다 보니까 다 끊기는 건 문제. 접는 순간 이미 한 템포 늦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프리시즌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손흥민 페리시가 훨씬 이 포스테코글루 축구에 맞는 느낌도 있고 솔로몬을 좀 더 써봤으면 생각도 들어요. 그 솔로몬도 잠깐 나왔을 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NBC 스포츠 여기가 미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하는 곳인데 손흥민 선수한테 8점
그리고 히샬리송 7점. 물론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페리시도 7점이었는데 어쨌든 요건 좀 이해가 안 돼서 손흥민 선수 평가 내용만 소개해드리면요. 예. 달리는 걸 멈추지 않았고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고요. 항상 왼쪽 측면에서 공을 원했다. 그리고 본인이 드리블을 하면서 쇼의 블록에게 맡겼던 그 슈팅도 있었고 히샬리송이 빠진 뒤에는 중앙 공격수로도 활약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조라고 아일랜드 매체인데 영국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또 현재 많이 섭외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요. 맨유 선수들은 거의 뭐 박한 평가고 손흥민 선수에게 MOM을 좀 비스마와 같은 9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 평점은 이번 경기는 7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니까 그 드리블하고 찬스 메이킹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더 인상적이었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골을 넣은 파페사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비수마 그리고 또 이제 메디슨 그리고 또 이제 골키퍼인 비카리오 이렇게가 저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이제 교체 카드들이 굉장히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 벤 데이비스하고 페리시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임팩트를 보여줬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골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경험 있는 선수들 특히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데이비스가 본인의 골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움직임 덕분에 골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제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저는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달려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였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물론 우도지도 잘했어요 이번 경기에. 우도지도 잘했는데 벤 데이비스 충분히 경쟁해 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인 풀백이라면은 우도지가 벤 데이비스에 훨씬 크게 앞선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많이 그래도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주문을 받았고 거기에 본인이 녹아들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본인도 지난 시즌 주전이었다가 이제 밀린 상태가 되니까 좀 굶주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히샬리송 토트넘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5점. 저도 공감하는 평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루세스키 공감 안 가잖아요. 클루세스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토트넘이 올 시즌 두 경기를 이제 무패로 마쳤기 때문에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라운드가 8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는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인데 이번 경기도 이제 무패 행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본머스 같은 경우는 뭐 리버풀 상대로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래도 1대3으로 결과적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객관적인 전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플럼이 조금 근데 저거는 뭐 카라바오컵이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조금 특히 이제 토트넘은 백업 선수들을 이 경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가 또 이 대회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선수단을 운영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지금은 컵 대회 우승보다도 4위 탈환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시즌 연속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은 팀 구단 운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는 포체티노 감독 부임한 이래로는 거의 대부분 단골 손님처럼 나갔잖아요. 그 무리뉴 감독 때 이제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되면서 물론 한 시즌 조금 주춤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곧바로 콘테 감독 밑에서 또 챔피언스 리그 나갔었기 때문에 무관을 깨는 게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일단 진출권부터 획득을 하고 나서 다른 대회 우승은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캡틴 손흥민 체제의 토트넘 과연 다음 경기는 어떤 플레이를 펼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